되지. 아, 59번이 예제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었지. 59번. 요거 하면 되는 거 59번. 이거 설명 안 했지. 자, 3,0에서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FK라고 하자. 접선의 개수. 자,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접선의 개수와 접점의 개수가 똑같아. 접선의 개수와 접점의 개수가 똑같아. 예를 들면 원이 있다고 생각해봐. 점이 여기 있어. 여기서 접선을 그을 거야. 그럼 접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그을 수 있지. 그러면 첫 번째 접선은 여기가 접점이지. 두 번째 접선은 여기가 접점이지. 그러니까 접선 하나당 접점 하나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접선의 개수와 접점의 개수는 똑같다가 일단 첫 번째 개념이야. 그럼 접점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놨었지? 우리 1단계에서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는 게 T콤. 여기 T 언제 확인? K 같은 거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문제에 T가 있는 경우가 있어. 여기 T 있다. T 안 되겠지. 처음으로 T가 뺏겼어. 여기 아마 모의고사 기출일 것 같아. 그럼 여기 뭐 P, 같은 전혀 다른 문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P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P의 개수가. 자, 그럼 P의 개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일단 접선을 풀어보자. P, T, P 세제곱 6P 제곱 플러스 K. 자, 2단계 F 프라임 P가 필요해. 자, 미분해서 P를 집어넣어. 자, 3단계 접선. 자, 접선 만들었고 4단계 밖계점 대입 3,0 대입 3,0 대입. 그러면 자, 정리하면 2P 세제곱 그 다음에 6P 제곱 9P 제곱 21P 제곱을 이해하니까 마이너스 15P 제곱인가? 계산 틀리나 잘 봐줘. 플러스 36P 마이너스 K는 0. 자, 2차, 그다음 1차, 그다음 0차. 오케이. 자, 여기까지 연산했잖아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이 또 많이 막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게 뭐지? 접선의 개수를 FK라 하자. 그럼 접선의 개수가 접점의 개수와 똑같으니까 이 점 P의 근의 개수와도 똑같아요. 접점의 개수란 말은 접점을 표현하는 게 P, 그러니까 P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접점이 결정되고 접선도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접점의 점 P의 근의 개수까지 또 다녀요. 그럼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P를 X라고 생각해. P를 X라고. 그러면 이정계수 K가 있지?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잖아. K를 우변으로 이항해야지. 그래서 는 K로 바꿀게. 우변으로 이항한 거야. 이제 이 녀석을 뭐라고 할까? F 뺏겼으니까 G 없지. G라고 하지. 아, 이것도 F 쓰면 안 되는구나. 접선의 개수가 F네. 여기를 H라고 할게. HX. 이걸 GP라고 할게. 그럼 GP의 근의 개수는 다시 G'P로 가야지. 접선의 기울기. 6P 제곱 여기 30P 플러스 36. P 제곱 마이너스 5P 플러스. 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 두 근이 2와 3이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지. 그럼 3차 함수 이번엔 바로 그려볼게. 증가함수 증가. P는 2, P는 3.
자, 이렇게 됐고 이제 y는 k를 그릴 거야. y는 k. 그니 몇 개? 한 개. 이거 좌표부터 조사해야겠다. 3, 3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54. 여기 9 곱하기 15. 135. 나도 자신 없어 이제. 는 정말 54를 먼저 나올까? 378. 그러니까 3, 4, 2, 244. 계산 맞니? 왜 계산 숫자 엄청 커서 좀 찝찝하네. 244. 아 여기 틀렸지. 여기 9 곱했잖아. 3인데. 다시 3 집어넣으면 108. 160. 54에다가 108, 160. 27. 243에다가 27.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것도 계산해야 돼. 2 집어넣어서. 16, 60, 70. 그 다음에 88, 160, 28. 1밖에 차이 안 나. 조금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틀린 거 있으면 찾아주세요. 그럼 가끔 숙제하다가 여러분도 못 찾고 집에 가서 풀다가 4개에서 틀려오면 나 욕하지 말고 우리 같이 틀릴 수 있어. 자, 이제 y는 k가 하나 그니 얘가 y는 27. 얘가 그니 2개. 그 다음에 여기서 4개. 그 다음에 y는 28에서 다시 2개. 28보다 크면 다시 몇 개? 1개. 그리고 27보다 작으면 여기도 1개. 자, 이거가 근의 개수인데 여기서 어려운 표현이 접선의 개수를 fk라 하죠. 여기서 f는 처음 사용한 함수야. 내가 g와 h로 바꿨잖아. 출제자가 f를 써먹었기 때문에 내가 f를 못 쓰는 상황이야. 접선의 개수를 fk라고 했는데 fk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fk는 접선의 개수니까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가냐? 1개부터 4개까지 가요. 따라서 fk는 1, 2, 3, 4로 이루어진 상수함수면서 분계함수다. 상수함수면서 분계함수다. 그럼 분계함수는 항상 범위가 있어. 범위가 있어. 자, 언제 한 개야? 여기 한 개고 여기 한 개야. 여기는 28보다 클 때지 k가. 여기는 27보다 작을 때지. 그거는 28보다 클 때. 그 다음 두 개는 언제다? 두 개는 27일 때랑 28일 때야. k가 27 또는 28일 때. 그 다음 세 개는 언제다? 세 개는 세 개가 없네. 쏘리. 세 개는 없고 바로 여기. 세 개 맞나? 여기 세 개네. 아무도 지적을 안 하네. 자, 4개가 아니라 여기 3개야. 4개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자, 3개는 언제다? 27과 28 사이입니다. 요렇게 이루어진 상수함수면서 분기함수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K가 변수니까 K축이다. 이것도 되게 헷갈려. X 아니야. K야. K가 바로 안에 있는 게 변수란 말이야. K가 변수. 얘는 K축이다. 그리고 Y는 1, Y는 2, Y는 3을 그려주면 돼요. 언제? 요 범위에 맞게. 27, 28. 27보다 작을 때, 28보다 클 때는 1개. 1개란 얘기는 Y는 1을 뜻하는 거야. Y는 1. 그 다음에 27일 때랑 28일 때, 이때는 2. 27,2. 28,2.
그 다음에 사이는 y는 3. y는 3이니까 여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FK의 그래프가 되는. 자, 이 문제도 역시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FK까지 구했고, 이제 FK가 K가 얼마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 값을 구하시오. 이 T 값은 결국 K 값인 거거든. 불연속이 되는 K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자, 여기서 언제 불연속이야? K가 얼마일 때? 27일 때? 28일 때. 연속 불연속 할 때는 X값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했지. 여기서는 X 대신에 K를 쓰고 있는 것 뿐이야. 역할은 X 역할이야. 27, 28. 이렇게 두 점이 불연속 지점이다. 나머지는 상수함수니까 계속 이어져 있잖아. 자,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요건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잘해야지. 그걸 다시 이렇게 FK 접선의 개수를 함수로 나타내는 이런 분기함수도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문제고 모의고사에는 흔한 수준이다. 이 정도까지 연습해두는 게 좋다. 내신에도 요즘엔 나온다. 자, 60번. 비슷한 면이 이어지고 있어. 자, 조금 더. 자, 1,A에서 여기에 3개의 접선을 볼 수 있다. 똑같아. 접선의 개수야. 접점의 개수하고 똑같고 접점의 좌표를 T,라고 놓는다면 이번에는 T의 근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다. T의 미리 해석할게. T의 근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고 이게 몇 개? 3개. 접선이 3개니까 근의 개수도 몇 개? 3개라고 해석해야 돼. 자, 2단계 접선의 기울기. 한 단계 접선의 방정식. 아까는 거의 똑같은 문제고 더 쉬운 문제예요. 1,A에서 그었다 1하고 A 돼. 그러면 자, 이제 이번에도 T가 주인공인데 아까는 P가 주인공, 지금 T가 주인공인데 미정예수는 A밖에 없다. 그럼 A만 이해하면 된다. 자, 마이너스가 좌변에 있는 게 쉽냐, 우변에 있는 게 쉽냐, 뭐 이건 여러분의 개인 취향이야. 선생님은 함수가 플러스인 게 좀 편해. 함수가 마이너스인 것보다. 자, 그래서 나는 여기를 마이너스 A로 풀 거야. 어차피 똑같아. 자, 그럼 얘를 GT라고 하자. 근의 개수가 3개라는 걸 미리 알고 있잖아, 우리 지금. 자, 그래서 G 프라임 T. 영과 1에서 근을 갖는 3차 함수고 최고차는 플러스니까 증가함수 증가. 자, 그럼 이제 또 계산해야지. 이번엔 숫자가 좀 쉽다. 0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6. 그러면 근이 3개려면 여기 y a 아니다? 조심해. 정체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 사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하면 끝났지. 1번이. 자, 아까 문제보다 훨씬 쉬운 버전이지. 사실 요걸 연습하고 아까 거 푸는 게 더 좋겠지. 자, 62번으로 넘어가면 한 가지 사소한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미정계수가 K인데 K가 단독으로 놓여 있지 않아. 항상 우리는 이게 단독으로 놓인 것만 풀었었어. K가 3차이는 중요하지 않은데 얘가 그냥 Y는 뭐 A 세제곱은 상관없어. 근데 옆에 X가 있어. 옆에 X가 있어. 그래서 우변으로 이항할 수가 없어 K. 이런 것도 출제될 수가 있어. 좀 더 까다로워지게. 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푸냐? 전부 다 좌변에 놓고 풀어. 우변에 0만 놓고. 넘길 게 없는 거야. K를 넘길 수가 없으니까. 자, 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바로 얘가 fx. 바로 f 프라임 x. 근데 인수분해. 선생님 이런 얘기 했다. 세제곱 빼기 세제곱하고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은 이렇게 실근이 하나 나와. 그럼 여기 뭐가 나와? 허근이 나와. 실근이 하나 나오고 허근이 나와. 그러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이 두 개 다 항상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f 프라임 x를 풀 때 허근은 신경 쓴다 안 쓴다? 두어 따질 때 신경 안 써도 된다. 실제로 없어지는 건 아니야. 신경을 안 쓰는 것뿐이야. 그래서 요 1차식만 가지고 남은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했어. 일단 그래서 K에서 실근을 갖는 1차 함수 1차 함수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f'x. 이제 fx의 그래프는 감소 증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가 최소. 이게 fx. 1차만 쳐다보면 돼. 자, 따라서 K를 집어넣어서 계산. K 4제곱 빼기 4K 냈고 3 어디 갔어? 미분했을 때 없어진 거구나. 따라서 3 빼기 3K 제곱. X에다 K를 집어넣어서 3 빼기 3K 4제곱. 그럼 얘가 최소야. 근데 우변인 거야. 0이지. 그럼 0도 y는 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y는 0, x축, x축. 또는 y는 0이라 삼성조라고 해볼까? 마찬가지지. y는 0이 밑에 있다. 이렇게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 최소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지. 근데 등호있지. 그거나 같으면 되겠지. 최소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자, 따라서 3 빼기 3K 4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K 4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4차 시일 때 잘 못 푸는데 이것도 합차를 푸는 거야. 그래서 K제곱 플러스 1, K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것도 허근이야. K제곱 플러스 1도. 허근은 항상 무슨 수다? 양수다. 양수다. 양면을 양수로 나눠도 부동호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뀐다. 허근은 이렇게 자꾸 소거되는 느낌이 있어. 그럼 이제 얘는 합차를 인수분해해서 사이의 범위니까 그래서 K의 범위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 그렇지? 완성이 됐고 K의 개수 물어보는 말에 대답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썼다? 요거 좀 더 자세히 얘기해야겠네. 부등식이야. 등식 아니야 지금. 그치? 부등식은 얘가 크지. 그럼 얘가 위쪽에 있어. 얘가 작지. 얘가 어느 쪽에 있어? 아래쪽에 있어. 위아래에 되는 부등식. 자, 이건 고1 때도 좀 설명드린 적 있을 거야. 부등식은 위아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등식은 교점, 부등식은 위아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처음부터 4차가 y0보다 위쪽에 있어. 그래서 4차가 y0보다 위쪽에, 얘보다 위쪽에 그려진다. 그럼 그걸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해? 요 제일 아래에 있는 최소값이 0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으면 돼. 그렇지? 여기서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쌤,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알겠는데 왜 2점 나머지 점들은 아니야라고 물어보더라. 그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우리가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데 fx의 최소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난 지금 이렇게 설명했거든. fx의 최소가 gx보다 위쪽에 있으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왜 이걸 최소라고 하냐면
fx를 우리 반 수학 점수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 학생의 수학 점수. 그리고 이 gx를 상수함수라고 할게요. 30점이라고 할게요. 우리 반 수학 점수는 모두 30점 이상이야. 그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 반 꼴찌가 30점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면 돼. 맞아? 따라서 최소가 30 이상이면 증명이 끝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0 이상이야? 그럼 얘의 최소가 0 이상이다라고 보여주면 돼. 그럼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증명하면 어떻게 해야 돼? fx의 무슨 값이 최대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증명하면 돼요. 그때는 fx의 최대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 반 수학은 모두 70 이하야. 그럼 우리 반 1등이 70 이하라는 걸 증명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최소와 최대로 증명해주면 되는 거야. 모든 학생들을 다 조사할 필요는 없듯이 최대 최소값만 조사하면 위아래가 증명이 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때. 자,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푼 문제들을 보면 몇 차까지 못 풀었지? 최대 4차였지. 얘 몇 차? 6차. 사실 6차를 푼다 조금 의심스러워해야 돼. 우리는 4차까지만 보통 출제한다가 일반적으로. 왜? 5차부터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어차피 개념은 똑같을 거고. 따라서 이 6차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풀 수는 있지만 푸는 게 아니라 공통부분을 발견했어요. 공통부분을 치환하는 게 있다. 공통부분을 치환하는 거야. 자, 근데 기억나나? 선생님이 치환하면 반드시 뭐 구하라고 그랬지? 범위. 그렇지. 범위를 구해. 이건 치환의 어떤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가 뭐라고 농담했어? 개념 정석이도 농담해줬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치환을 하고 나서 범위를 남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지. 뭘 남긴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게 t가 2차 함수의 y는 x제곱 플러스 2꼴이잖아. 그럼 y는 x제곱 플러스 2이면 이 녀석의 범위는 y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고, 여기 t라고 써있지만 y의 범위야. y의 범위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완전 제곱을 해야 되는데 완전 제곱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1차가 없으면 이미 완전 제곱이다. 따라서 꼭지점이 얼마다? 0,다. y 값은 2보다 어때야 돼? 그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찾아냈어요. 일단 여기 시작. 이걸 찾지 못하는 사람은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걸 무시하고 여러분 범위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래프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오답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래프 전체가 아니라 이 이상 그래프만 다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제 2단계 식을 새로 씁니다. 자, 이제 몇 차 함수가 됐어? 3차 함수가 됐지. 단 괄호 열고 t는 얼마 이상? 이걸 여기다 쓰는 게 포인트다. 2 이상. 그럼 이 녀석을 ft 해도 되지? ft라고 하고 이제 미분.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맨날 하던 거. 아래로 볼록은 내가 그래프를 앞으로 계속 생략할 거야. 위로 볼록만 내가 그래프를 꼭 그려줄게. 증가와 부증가 반복 많이 했지? 이거 t는 마상, t는 3. 여기는 필요한가? 안 필요해. 일단 자, 이걸 내가 지금 극대극소를 좀 찾으려고 내가 지금 하고 있었거든. 근데 사실은 그래프 전체가 아니잖아. t는 얼마 이상? 2 이상이니까 2는 여기쯤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었던 거야. 이렇게 완전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는 초록색 그래프만 남게 되는 거야. 이게 범위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야. 치환하는 순간 범위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이 그래프 전체를 놓고 풀게 돼. 당연히 오답이 나온다고 봐야 돼. 엄청나게 중요한 지점이야. 자, 이제 y는 k. 부등식이네. 위아래야. ft가
위쪽에 있고 K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 필요 없는 거 내가 지우개를 지워버릴게. 괜히 우리 눈만 자 초록색밖에 없는 거야. 이제 Y는 K가 더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초록색에 무슨 값만 찾으면 돼? 최소값만 찾으면 되지. 최소 3,3집어넣어 54 마이너스 맞는 거지? 자, 그럼 3,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54보다 K가 작아야 돼. 마이너스 54보다 K가 작아야 돼. 그 K는 마이너스 5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 나왔으니까 K의 최대가 나온 거지.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치환하는 순간 범위라는 아이디어가 진짜 중요한 고1 때 배운 아이디어고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치환해서 풀면 6차 함수를 다루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할까? 67번도 할까? 이건 치환 안 해도 돼. 그냥 3차 함수야.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이 함수가 항상 성립하도록. 그러면 역시 미정계수 k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틀렸지? 마이너스 x보다 마이너스 9x가 되지? 자, 그럼 얘를 x 자, 요렇게 놓고 이제 y는 마이너스 k가 상수함수인데 fx가 더 아래쪽에 있고 얘가 위쪽에 있어. 얘가 더 크니까. 이거 그래프 전체로 풀면 안 돼. 범위 있잖아. 아까는 범위가 숨어 있었고 이번 아예 대놓고 0보다 작아! 라고 얘기해 주니까 잘라야 돼. x는 0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럼 0의 왼쪽만 남기고 다 지워. 필요 없는 부분 갖고 고민하지 마라. 이거보다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 y는 마이너스 k가 더 위에 있어야 되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k는 여기쯤 있으면 되지. 더 위쪽에. 빨간색들은 이쪽에. 그럼 어디보다? 무슨 값보다? 대값보다 y는 마이너스 k가 더 크면 되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2 정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6 플러스 120 마이너스 52 더하기 120 얼마니? 68 마이너스 k가 크거나 같다 68 그러면 k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68 자 이렇게 해서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문제인데 한 번 더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돼. 구간을 잘라야 된다. 이거 못 보고 어떻게 나 그래도 전체 갖고 풀었어. 이미 늦은 거지. 항상 범위를 이렇게 살피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범위 없나? 범위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시험했으면 범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범위를 생각해야 돼. 위아래 풀 때. 위아래 풀 때 모든 실수야? 아니면 구간이 있어.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풀어요. 매번. 그래 실수가 없어. 자, 68번은 힌트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실수, 이번에는 범위가 없어. 그래프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실수는 그래프 전체. 자, fx보다 gx가 커 나간다. 그럼 fx가 위에 써 있잖아. gx가
자, 이렇게 식을 쓰고 났더니 미정계수 이게 하나밖에 없지. 그럼 다 이항해서 새로운 함수 hx로 문제를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야지. fx, gx로 풀 게 아니라. 여기서 잘못 푸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4차 함수, 3차 함수를 두 개를 따로따로 푸는 애들이야. 미정계수 빼고 다 좌변으로 놓으면서 함수를 하나로 합체해야. 그러면 4차 함수 하나로만 풀 수 있다. 물론 그래 두 개로 풀면 안 풀리냐? 풀려. 더 오래 걸리는 거지. 왜 그렇게 푸냐는 거지. 자, 이제 새로운 단어 들어가기 전에 그래프에서 이 교재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필기를 좀 해볼게요. 개념으로. 공간이 좀 필요해요. 넓은 데를 찾던가, 넓은 데 찾을 자신 없으면 주변에 있는 이미지 통에다가 필기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 편한 대로 하세요. 표지 앞뒤를 이용해도 돼요. 책의 표지에. 거의 A4 한 페이지 정도로 사용할 정도 분량의 필요해요. 지금. 종이 필요하면 박스에 있으니까. 자, A가 0보다 클 때 기준으로 합니다. F 프라임 X 그래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푼 건 있잖아. F 프라임 X가 맨날 근이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어. 맨날 2개 있으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노형기였단 말이야. 그지?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야. 90%야. 나머지 10%는 출제가 돼. 실제로. 조심해야 돼. 자주 안 날 뿐이야. 모의고사에서는 여기도 많이 나. 플러스? 플러스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증가하다가 계속 뭐해? 또 증가. 선생님이 이 지점, 요 지점에서 살짝 옆으로 뭐 한 것처럼 보인다? 눕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설명한 적 있지. 그치? F 프라임 X가 근인데 부호가 안 바뀔 때. 그럴 때 옆으로 한번 누웠다 올라가면 돼. 그러면 아예 F 프라임 X가 2차 함수가 허근이야. 공중에 붕 떠 있어. 그럼 그냥 증가만 하지. 이럴 때는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냐? 얘는 차이점이 여기에서 접선을 넣으면 접선의 길이가 0은 아니야. 양수 정도로 이해하는데 정확히 여기가 여기야. 꼭지점. 이 꼭지점이 정확하게 여기야. 자, 선생님이 F 프라임 X의 좌우 대칭을 얘기하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아, 미안해. F 프라임 X가 아니라 3차 함수 그래프를 얘기할 때 좌우 대칭을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지?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대칭성이 있긴 있어. 좌우 대칭은 아니야. 그럼 어디 대칭이냐?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내려오면 항상 별표가 하나씩 생겨. 이 별표에 대한 점대칭. 3차 함수는 무슨 대칭이야? 점대칭이야. 점대칭.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직선을 하나 쓱 그었어. 그냥 군 거야. 길이가. 이게 바로 점대칭입니다. 그럼 만약에 극대랑 극소를 이으면 정확하게 이 별표를 지나. 극대랑 극소를 이어도 정확하게 대칭을 지나. 그래서 이 길이도 똑같아. 3차 함수는 완벽하게 점대칭이다를 갖고 다녀. 2차 함수는 좌우대칭이야. 3차 함수는 점대칭이야. 점대칭. 그 점은 어떻게 찾아? 요 2차 함수의 꼭지점. F 프라임 X의 꼭지점이 3차 함수의 그 대칭점이 돼. 대칭점. 자, 이 초록색 별표를 대칭점이라고 해요. 순서를 바꾸면 점대칭이라도 되는 거고. 이 대칭점을 찾는 방법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인데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어떻게 찾느냐? 내가 지금 프라임을 몇 개 찍었어? 실수 아니야? 2개
개 찍었어. 가능해. 두 번 미분한 거야. 자,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f'x라고 하지. 그럼 f'x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그걸 미분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보면 이렇게 되지. 꼭지점에서. 이게 바로 f2'x가 0이 돼.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그래서 2차함수의 꼭지점이 3차함수의 대칭점이 되는 거야. 자, 3차함수는 대칭점을 가지고 있다. 얘만? 아니, 3개 다. 3개 다. 해볼까? 내가 여기다 파란색 선을 아무렇게나 별표 지나게 긋게 길이가 똑같아. 무조건 길이가 똑같아. 길이가 똑같다는 말은 어떤 정도의 느낌이냐면 얘를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0,0이라고 가정을 할게. 그럼 얘가 1,2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1,-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활용해서 푸는 3차 함수 그의 문제도 있어. 자, 당연히 a가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필기했으니까 a가 0보다 작으면 위아래가 어떻게 되겠어? 뒤집어지면 돼. 이론은 똑같아. 뭐 정대칭이다 그런 거 바뀌지 않아. 뒤집어지는 것만 해결해 주면 돼. 자,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그래서 몇 개야? 3개. f'x의 실근의 개수도 한번 써볼게. 얘 실근 몇 개니? 2개. 얘 실근 몇 개야? 1개. 얘는 실근이 없으니까 1개야. 그지? 그러면 f'x의 실근이 2개면 얘는 극대와 극소로 같지. 그치? 얘는 실근이 1개면 f'x의 실근이 1개면 얘는 극값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지금 극값 없잖아. 증가했잖아. 여러분 극값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을 극값이라고 해요. 자, 얘도 증가하다가 증가만 했지. 극값이 없어. 그래서 얘만 극대, 극소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극점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극점이 아예 없어.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3차함수가 극대 극소로 가질 조건을 이렇게 물어. 3차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사실 얘밖에 안 가지고 있지, 극값. 얘만 2개 가지고 있어. 나머지 애들 아예 안 가지고 있고. 그럼 1개군 2개가 가질 조건은 얘밖에 만족하지 않거든. 그러면 f'x. 판별식이 어떻게 지금보다 작거나 이거 묶어서 봐야 돼. 왜? f'x의 실근이 하나니까 판별식은 0. f'x가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보다 작거든. 둘을 합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공식화되어 있어.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 뭐야? f'x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같지 않은 조건? 작거나. 근데 사실 부정이지. 가질 조건만 알면 같지 않을 조건은 이걸 부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크다의 부정은 뭐야? 작거나 같아. 그렇지? 자, 그래서 한쪽만 잘 외워도 좋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f'x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된다. 자, 3차 함수는 그래프가 3개다. a가 음수인 것까지 하면 2배가 되니까 6개가 되겠지. 일단 3가지를 기준으로 공부하자. 일단 자, 그 다음에 4차 그래프. 아마 이거는 한 번 들어가고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 거야. 이 부분은 내가 기말고사 파트이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중요고사 끝나고 설명도 해야 되고 그때는 새 교재를 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간 예제를 풀게 될 거야. 예제를 쓰게 될 거야. 자, 4차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4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야? 몇 차? 3차지. 그치? 3차니까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즉 3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이거나 3개이거나 2개이거나 1개. 그럼 4차 함수는 역시 a가 0보다 클 때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럼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f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 감소 증가지. 그치? 감소 감소 증가지. 그럼 감소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그 다음에 얘는 감소 증가지. 감소 증가. 따라서 감소 증가. 2차 함수처럼 생겼어. 이런 4차 함수도 나와요. 그래서 4차 함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차 함수는 까다로운 게 뭐냐면 지금 이거 W 모양이지. W 모양은 지금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이가 더 높지. 오른쪽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어떨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지. 내가 같으면 간격이 같다. 기억나?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W 모양만 해도 다시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이거 기본. 이 부분 감소에서 감소. 이거 어떻게 그렸어? 증가에서 증가. 근이 있긴 있는데 증가에서 증가. 그러면 옆으로 살짝 누웠다 올라가는 느낌이 나옵니다. 얘는 계속 증가하고 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계속 올라갔어. 높지 않아. 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접선이 이렇게 누워줘요. 누워줘야 돼. 근데 이 부분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 누워주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 따라서 이 모양도 몇 개야? 두 개야. 얘는 모양이 하나가 맞아. 그럼 3차 함수, 4차 함수 지금 그래도 몇 개야 지금 현재? 6개지? 4차 함수 기본적으로 6개를 기억해야 돼. 3차 함수 3개, 4차 함수 6개. 자,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3차, 4차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할 거야. 예제가 좀 부족해서 이거는 실제 기말고사 때 연습을 지금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중상 난이도까지 들어있다는데 그것까지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요거까지 좀 필기하고 공부를 해놓자. 지워도 되지? 자, 이제 그래프 이야기 끝났어. 그렇다고 그래프를 안 그린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프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주제를 환기시켜서 거속시로 넘어갈 거야. 거속시? 거리속도 시간? 자, 그런데 옛날에 그 거리속도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 거속시에 여러분이 배웠던 거속시의 내용은 뭐냐면 속도가 일정했어. 좀 어렵게 된 거야. 자, 시속 4km로 가다가 시속 5km로 바꿨다. 이렇게 한 번 정도만 바뀌어. 상수함수에서 상수함수로만 바뀌어. 근데 지금 배우게 될 거리 속도, 가속도의 개념은 속도가 함수야. 속도 자체가 함수야. 상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야.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함수야.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라고 봐야 되고, 자, 요건 이제 오늘 배울 내용 필기입니다. 필기할 게 좀 많네. 세 단어. 위치, 속도, 가속. 자, 이것도 필기할 분량 꽤 됩니다. 아까 그 필기하는 페이지에 이어서 써도 좋습니다. 전혀 다른 카테고리.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XT라고 써. 되게 이상한 느낌이지. 왜? 우리가 FX라고 많이 쓰지. 변수가 X고 함수가 F지. 근데 위치는 변수가 T야. 변수가 T야. 그리고 함수가 X야. X가 Y 역할을 하는 거야, 일종의. 이거 약속된 건 아니야. 왜? 함수도 우리가 F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G도 쓰고 H도 쓰잖아. 위치에서는 주로 X를 쓰는 편, 주로. 꼭 이렇게 약속된 건 아니야. 근데 변수가 진짜 중요하냐. 우리 항상 T가 왜 변수냐. 내가 치열할 때 T 했던 거랑 전혀 다른 개념. 그때는 그냥
알파벳을 적당히 안 겹치려고 t했거든. 지금부터는 변수가 계속 t야. 물체 운동, 거리, 속도, 뭐 위치, 가속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런 운동 문제는 변수가 왜 t냐? 타임의 약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t는 시간이야. 이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야기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따라서 이제부터 주인공 t고 이 t는 자 우리 x는 변수 x는 모든 실수가 가능하지.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래프 전체. t는 아니야. 물리학자가 받은 질문 중에 어리석은 질문이 그거예요.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나요? 빅뱅이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때는 뭐가 있었냐고 물어보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빅뱅과 동시에 시간이 탄생했다고 해요. 이상하지 느낌은? 정확히 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대 물리학자들이. 자 그래서 t는 양의 개념입니다. 0일 때는 그 사건의 시작, 물리에서는 빅뱅이 되고 수학에서는 빅뱅이 아니어도 돼.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어. 내가 찍기 시작한 순간부터가 t가 0이 되는 거야. 꼭 t가 그 빅뱅의 순간일 필요는 없다. 그냥 내가 그 실험을 시작한 순간, 관찰을 시작한 순간이 t가 0이 되는 시점이야. t는 0보다 크다라고 가정되어 있어. 자 그런데 이 위치를 우리가 지금 배운 단어는 뭐야? 아직도 미분을 하고 있는 거야. 드디어 미분의 마지막 단어야. 이거 끝나면 그 다음 적분. 미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단어를 알 수가 있겠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뭘로 미분한 거야? 우리 보통 x로 미분했는데 지금은 t로 미분이야. 변수가 t잖아. 그 다음 여러분 가속도를 정확히 몰랐을 거야. 뜻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즉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 이 위치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자, 그래서 속도는 우리가 VT를 주로 많이 써. 뭐 velocity, 속도라는 단어의 약자를 주로 쓰는데 속도는 x를 한 번 미분한 거다. x를 한 번 미분한 거다. 자, 그럼 가속도는 악셀을 밟는다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a라고 많이 쓰는데 얘는 속도를 뭐 한 거다? 미분한 거다. 그 얘기는 위치를 몇 번 미분한 거다? 두 번 미분한 거다. 두 번 미분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위치의 종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위치에는 뭐가 있냐? 위치는 그냥 위치라는 표현도 있지만 높이도 위치의 일종이에요. 높이. 그 다음에 높이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거리도 위치로 개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수직선의 좌표도 위치의 개념을 갖고 있어. 물체가 수직선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물체가 수직선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 좌표 하나마다 위치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위치인데 위치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높이가 0이라는 말이고 거리가 0이라는 얘기는 좌표가 0이라는 말이 되겠지. 특히 이 높이가 0이 되는 지점을 우리는 지면일 때라고 이야기한다. 땅, 바다. 높이가 0이라는 얘기는 땅, 바다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개념이 어색한데 우리 엘리베이터 처음에 탈 때 건물에 들어서 탈 때 몇 층이야? 그게 좀 특이하대. 그 외국인들이 엄청 헷갈려하대. 외국은 몇 층이게 아는 사람 있지? 0층이지. 내 발이 지면에 서 있잖아. 높이가 0이잖아. 사실 그게 정확한 거야. 수학적으로. 그럼 땅바닥. 내가 땅바닥에 있어 0층인 거야. 하나 올라가면 1층이야. 두 개 올라가면 2층이야.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무슨 신고하려고 주민센터를 찾아갔는데 2층에 있다고 써 있으면 다 3층에 올라가서 난리가 아니야. 한 층도 올라가는 나 내려와야 되나?
헷갈리네. 나도 헷갈려 지금. 자, 층을 하나 헷갈린다. 지면일 때가 높이가 0일 때다. 다른 말로 땅에 떨어질 때 높이가 땅에 떨어질 때도 위치가 0인 순간이다. 다 같은 말 아니야? 높이가 0이다. 지면이다. 땅에 떨어질 때다. 다 똑같은 말이야. 그때도 위치가 0이다. 자, 지금 위치가 0이다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속도가 0일 때를 공부해야지. 자, 뭐가 0일 때? 속도가 0일 때는 언제냐? 여러분 언제가 속도가 0이야? 상식적으로. 오케이. 정지할 때. 속도 0. 자, 여기서 이것도 있어. 최고 높이일 때. 자, 방망이 다 가봤지? 뛰어봤지? 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 순간, 그 순간이 속도가 0이야. 딱 찰나의 느낌이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딱 정지한 순간 속도가 0이야. 자, 근데 이거보다 더 멋있는 말이 있어. 뭐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반대로 방망이가 내가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튀어오르기 직전 상태에 있지. 그때도 속도가 0이야. 사실은 최고 높이만 속도가 0이 아니라 운동 방향을 바꾸면 다 속도가 0이야. 자,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제 가속도가 0일 때를 해야 되느냐? 아니, 안 해도 돼. 우리는 주로 이 두 가지 갖고 수학 문제를 만들어. 가속도도 나오긴 하는데 가속도는 기본만 나와. 기본. 이거 가속도 구할 줄 알아? 속도를 미분해요. 또는 위치를 두 번 미분해요. 그 정도만 알면 다 풀려. 가속도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웬만해서. 과학에서는 가속도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수학에서는 위치와 속도 이 두 개만 가지고 아주 제대로 공부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기본 문제만 풀어보고 쉬는 시간 줄게. 일단 이거 지우지 않고 이따가 지울 거야. 쉬는 시간 동안 좀 멍 때리면서 외우는 것도 추천합니다. 쉬면서 편하게. 자, 점 P의 T가 T에서의 위치 X다. 위치 X라고 써있지? X가 뭐에 관한 함수야? T에 관한 함수야. 이렇게 X는 써있으나 XT는 써있으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냥 X라고 쓰나 XT라고 쓰나 3에서의 속도, 가속도를 봐. 속도, 가속도. 그래?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6이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위치를 두 번 미분하게 되는 거고 위에 있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6t다. 6t다. 내가 구한 건 도함수, 변수 상태에서 미분한 거. 근데 물어보는 건 3에서의 라고 했으니까 3에서의 라고 했으니까 t가 3을 이제 대입해서 v3과 a3 속도 3과 가속도 3을 구해주면 된다. 이것도 3 집어넣는데 여기는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만 이해하면 된다. 일단 기본 문제.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간표 하나 조사해야 돼.